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해외 기업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제목은 테슬라. 테슬라네요. 테슬라와 자율주행 중국 세 가지 키워드가 있네요. 셋 다 어려운 주제다. 테슬라도 그 속을 모르겠고 자율주행도 그 속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모르겠고 중국도 모르는 모르겠다. 중이야. 속을 모르겠는 그 세 개 키워드를 종합한 이야기를 예, 서명수 애널리스트께서 또 풀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야 어려운 주제로 고르셨네. 네. 오늘은 저희는 이제 테슬라와 자율주행과 중국에 대해서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예. 테슬라가 하여튼 중국에서 뭐 자율주행 테스트를 못 한다고 했는데 중국이 오케이 해줬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테슬라 예. 만세. 예. 뭐 그런 뉴스까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테슬라 가지고 자율주행 가지고 뭐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예. 참고로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 저는 이제 테슬람입니다. 테슬라입니까? 예, 미리 공개부터 하고 갑니다. 일단 포지션 먼저 예, 정하고 간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그게 일부 편향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테슬라를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 테슬람이 그런 얘기해도 됩니까? 예. 테슬라로서. 예, 근데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망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예. 중국 잘 됐다면서요? 이제 그 내용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 철강 회사도 많이 망했잖아요. 네. 뭐 태양광도 많이 망했잖아요. 예. 자율주행도 과연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율주행도 망할 수 있지 않냐? 중국이 하면. 중국이 하면? 하면. 중국도 자율주행을 하면 이미 했으면. 많이 했으면. 중국이 너무 잘하면 테슬라가 중국이랑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태양광이 중국 애들이 싸게 만들어서 예. 태양광을 그렇게 다 하듯이. 망하듯이 망할 수도 있죠. 그게 테슬라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적 격차라는 게 없으면 어떡하냐?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중국에 앞서가 있으면. 그럼 힘들겠죠. 이미. 그럼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이미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안 앞서가 있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얘기할 때요. 폴리실리콘 회사가 굉장히 유럽에서 큰 회사들 많았거든요. 예, 예. 중국이 있기 전엔. 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 우리나라 주요 재벌들 다 태양광 한다고 다 난리쳤던 때가 있어요. 지금 예. 2차 전지 하듯이. 예. 물론 2차 전지만큼 발이 들이기 전에 중국이 먼저 들어와서 망해버리는 바람에 손을 빼긴 했지만 뭐 현대중공업그룹도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게 그리고 이미 그 수준이 꽤 많이 왔다. 중국이 원래 지금 테슬라가 결국은 테슬라가 아무리 그래도 자율주행으로 그냥 펄떡 일어날 거야. 자율주행 그거 팔기 시작해봐. 그게 돈이 얼마겠니? 소프트웨어만 파는 건데. 그게 원래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이제 어쨌건 저는 분명히 테슬라미라 말씀드렸고 네. 전 테슬라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제가 드리나라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겠습니다. 배워보죠. 제가 테슬라 방송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저는 예, 저도. 중국이 자율주행을 개발하든 테슬라가 개발하든 난 그게 이기는 아이돈 편이 우리- 케어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이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아이돈 케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 주식이라 한 주도 안 가지고 계셔요. 그래도 예, 야. 그 내용은 또 맨 마지막에 흥미진진하게. 1+1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빨리 해보죠. 그럼. 예. 예. 사실 제가 잘 팔아. 방송을 할 때 네. 테슬라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왜냐면 맞아요. 난 예. 테슬라이니까. 너무 논쟁의 여지도 많고 너무 전문가도 많고 예. 제가 이걸 잘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부터 먼저 보시죠. 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사진이 오늘 내용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사진도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아마 이거 끝날 때쯤 알게 되실 거고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먼저 시작했던 그 얘기부터 하죠. 9월 5일 날 테슬라가 중국과 유럽에서 FSD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 사실 여기서 핵심은 유럽보다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들어간다 했고 FSD를 이제 1분기에 출시한다 이거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그날 많이 튀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요 지금 제가 인용한 매체가 글로벌 타임즈거든요.
혹시 글로벌 타임즈가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구시보는 아시죠? 네. 그 공산당 대변 중국 예, 매체예요? 글로벌 그, 타임즈가? 예, 글로벌 타임즈가 황구시보라고 하는 공산당 그 대변 그 신문의 네. 영문판 이름이 글로벌 타임즈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타임즈라고 하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왜 이 테슬라의 중국 진출과 관련돼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언론이 아닌 중국에서 과연 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 그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1분기 출시한다고 했는데 중국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거다. 그리고 그 승용차 협회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테슬라 FSD가 들어오면 중국 EV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야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경쟁보다는 혁신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코멘트고요. 매기를 풀어놓은 예, 것처럼 매기를 그럴 거다? 풀어놓는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중국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지금 하는 방식의 상당수는 V2X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자동차가 있고 에브리싱하고 서로 통신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은 우리가 아는 테슬라는 차 이렇게 가면 걔가 사진 찍어서 알아서 그거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예. 거죠. 그게 이제 엔드 투 엔드 신경망 접근 방식인데 예. 그 방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주행 같은 거를 미리 이렇게 통신을 한다라든가 뭐 한다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2X 방식보다는 궁극적으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가야죠. 예. 근데 이제 요런 쪽에 있는 중국 제조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 테슬라 차 들어오면 아마 잘 팔릴 거야. 요 코멘트도 있어요. 참고로 테슬라가 중국에서 8월 달에 월간 판매량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MOM 37% 팔았는데 이제 모델 B까지 받게 되면 더 돈을 받겠죠. 참고로 이거를 구독형이 아니라 일시불로 받게 될 경우에 현재 중국에서 예상되는 가격은 요 가격인데 예. $9,000 정도 됩니다. 미국보다는 좀 비싸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날 테슬라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요 뉴스를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저는 요 뉴스를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는 요것도 제가 요거 매체를 중요하게 보는데 더 힌두거든요. 제가 힌두, 예, 타임즈. 더 힌두라고 해서 인도 매체예요. 예. 근데 인도 매체에서 머스크가 중국 방문한 거를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게 4월 30날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지금 아까 앞에 했던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뭐 미국으로 가져오느냐, 중국 현지하느냐, 뭐 외국 업체 승인하냐 되게 논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업체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현지까지 못했어요. 그런데 4월 28일 날 일론 머스크가 북경에 갑자기 방문을 해서 리창 총리를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9월 달에 그게 된 거고 그거를 글로벌 타임즈에서도 인정을 해줄 정도로 공식적으로 사실상 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 화두가 된 게 9월 28일인데 근데 이거보다 이게 굉장히 인도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게 뭐냐면 요 일주일 전쯤에 그 인도를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인도를 방문하고 그때 모디 총리가 그때 총선하고 있었거든요. 그 3선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모디 총리랑 만난 다음에 인도 전기차 시장에다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모디 총리의 그 삼성 가도를 기어가는 걸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취소하고서 바로 중국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중국 입장에서 짜증난다. 아니, 예, 인도 입장에서 짜증이 나죠. 더군다나 최근에 인도가 또 중국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이 더 힌두는 인도를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다. 인도 샥. 그래서 실제로 인도의 유명 TV 쇼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를 막 비난하는 그런 쇼프로도 나오고 각종 유튜브 채널부터 해서 인도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 이제 생각해 볼게 아무리 중국이 인도보다 중요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의를 건드린 행동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디 있는 동안에 뭐 여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모디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인도 가면은 저 새끼는 우리를 무시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머스크가 굳이 이런 무리수까지 하면서 굳이 이 무리수까지 하면서
중국으로 날아가서 왜 저렇게 했냐는 거죠. 그만큼 중국 저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리고 테슬라 심지어 중요하면 갔다 온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예상치도 못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인도 공장에 대한 투자는 거의 몇 년을 준비했던 건데 이 일정을 다 밀어버릴 정도로 뭔가 급박한 일이 4월 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4월 6일 날 또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저는 테슬라 주주기 때문에 이때 이 뉴스가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거든요. 네. 원래 올해 테슬라가 올 연말쯤에 음. 보급형 자동차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포화가 되고 테슬라가 판매량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런 보급형 차량이 나오면은 많이 팔리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애널들이 모두 다 이걸 기대했거든요. 예. 근데 로이터에서 단독 보도로 4월 6일 날 테슬라 내부에서 올해 전기차 출시 전면 취소. 이게 단독 보도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다 목표가를 다 하향을 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왜 지금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내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소형 자동차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계속 개발한다. 예. 그리고 일론 지시가 2월 달에 야, 로보택시에 모든 거를 다 투자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중형 자동차 만들 때가 아니야. 모든 회사의 에너지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로보택시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자율주행이 뭔가 뚫렸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건 로보택시도 준비하고 그 전에 중소형 저가 자동차도 만들고 인도 시장도 진출하고 참고로 아까 인도 시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아무래도 중소형 자동차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근데 모든 일정들이 다 미뤄진 상황에서 2월, 3월, 4월 전후 다 엎어버리고 다 자율주행으로 가. 이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지금 2월 일론의 사내 지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일정을 진행하고 올해 계획을 함에 있어서 2월, 3월, 4월 달에 무슨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9월 달 요번에 중국 진출까지 갔다. 그리고 여기선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원래 8월 8일 날 로보택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갑자기 일정을 미뤘고 10월 10일로 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하는 거에 회사의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모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 너 씨발 저가차 안 만들어? 너 자율주행 도대체 언제 될 줄 알고서 저거래? 뭐 10월 10일 날 어떻게?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AI에 올해 원래 100억 달러 투자한다 했거든요. 올해. 투자한다. 예. 근데 이거 계속 갈 거다. 그리고 5만 개의 GPU 클러스터를 가동할 거다. 그 비싸다고 하는 H100을 5만 개를 지금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얘들이 만드는 자체 그 컴퓨터엔 도조 컴퓨터 있는데 투자를 2배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아까 2월, 3월, 3월부터 자율주행 AI 이쪽과 관련되는 모든 전력을 다하는 게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나왔고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차나 좀 더 싼 차 만들면 안 돼? 했는데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6월 5일 날 일론 머스크 X에서 나온 건데 이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100억 달러 지출하고 도조를 포함해서 절반을 하고 엔비디아 GPU 구입한 데만 30에서 40억 달러 쓴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GPU 쿨러. 냉각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GPU 5만 개를 깔면은 예. 5만 개 GPU를 깔면은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쿨링하는 쿨링 장비를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자동차는 요만합니다.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월 20일 날 트위터에 나오면서 아 텍사스 공장에서 아주 AI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FSD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주행한 누적 주행 마일수가 얼마인가 이게 실적 발표 자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FSD가 완전 자율주행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데 얘들이 상품명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레벨 2 단계의 자율주행이에요. 어쨌건 예. 운전자가 계속 있어야 되는. 예. 근데 이거를 장착한 게 테슬라 모든 차량은 아니에요. 일부 차량만 이걸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중앙으로 와서 계속 학습을 시키죠. 예. 근데 이 학습하는 게 지난 몇 년간은 이렇게 갔다가 이 FS V12 버전을 내면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한 3, 4개월 사이예요. 그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3, 4개월 사이에 10이라는 걸 출시하면서 갑자기 수집량이 확 늘었죠.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뭐냐면 1.6억 마일이고 기하급 수조 증가했고 여기가 최신 버전을 내면서 급증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테슬라가 작년 말 연초에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율주행을 급박하게 해야 되는 그것도 테슬라의 모든 전력을 무슨 저가차 이런 거 다 집어치고 해외 공장 집어치고 인도 지출 다 집어치고 오직 자율주행에만 모든 전사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리고 그 일을 2월에서 4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알아서 2월부터 내부 조직을 다 한 다음에 중국의 자율주행 그거 하기 위해서 인도 그것도 파기하고 그 뒤로도 뭐라고 애널리스트를 얘기하고 뭐하고 간에 막 GPU 막 5만 개 하고 막 100억 달러 돈 때려받고 아까 공장 그렇게 짓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하고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그 결론이 뭐냐?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자율주행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중국에서 뭘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뭔가를. 공개는 한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곧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탈 때가 아니다. 잘못하면은 중국 태양광처럼 우리가 먹힐 수도 있겠다는 급박함이 일론 머스크의 온 몸을 지금 휘어감으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다 여기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뭘 받길래 뭘 받길래? 예. 근데 일단은 이게 중국 때문이라는 게 언론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중국 자율주행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이 어떻고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중국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중국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외신들이 최근에 중국 자율주행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네. 9월 10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기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제목이 이거예요. 중국이 EV에서 자율주행에서도 주도권을 노린다. EV는 이미 중국 자율주행 중국이 전 세계를 전기차. 제패했죠. 예. 근데 자율주행도 그 위협을 반복하려고 한다라는 게 제목이고요.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하다. 일단은 전체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플러그인 차예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의 전기 시스템이 아닌 가솔린으로는 안 되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되면 그렇고 예.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운행하는 거를 85%가 편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39%밖에 안 되는데요. 개방적이다 이거. 예, 개방적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엄청나게 자율주행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V2X 방식으로 했는데 예. 최근에 테슬라 방식의 엔드-투-엔드 AI를 적용하는 자율주행 차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샤오펑이 5월에 자체 버전을 출시했는데 이 출시한 게 이미 도로 실주행 데이터가 40만 마일을 넘어섰고 BYD도 요번에 지금 첫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차량을 올해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건데 24년 1분기까지 나온 중국 전체 판매 차량 중에서 예. 레벨 2 이상의 차량이 절반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린 모든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이 테슬라가 현재 유지하는 레벨 2 이상인 거예요. 심지어 레벨 3나 레벨 4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금 1분기에 판매되는 차량이 엄청난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테슬라급으로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더라도 물량이 너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요 뒤에 보면 6월 13일 날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참고로 요거는 지금 우한에서 하는 자율주행입니다. 우한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있는데 사람 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다녀요. 예. 이게 이제 바이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고전에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은 16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공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미 허용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대규모로 허용이 된 데는 사실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목도 자율주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 겁니다. 현재 최소 19개 업체 이상이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바이두 같은 경우에 우한에 500대의 택시를 현재 운행 중인 거예요. 자율주행 택시를. 그 중에 일부는 운전수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만간 1000대를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 말에 따르면 중국 안에서는 테슬라보다 3에서 5년 자율주행 기술이 앞섰다라고 주장을 해요. 바이두가 예, 이게 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 안에서라는 단서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데이터라든가 지리 정보나 이런 상황하에서는 자기들이 낫다는 거죠.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럼 내가 자주 가본 곳은 자율주행을 하고 그러니까 못 가본 곳은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을 뭐 사람이 하더라도 아무래도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교통 시스템도 있고 어떤 특성이나 이런 뭐 게 있잖아요. 그러겠죠. 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있긴 하겠죠. 근데 예. 어쨌건 그런 것들을 고려한 중국 내에서는 우리가 더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혼자 더듬이를 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의 차도 도로 곳곳에 그 자율주행차와 뭔가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게 아까 인프라가 말한 대로 있어요? V2X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하는 거죠. 거고, 예, 그리고 완전 엔드투엔드 신경망은 100% 자기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지도가 아예 없이 그냥 맨 땅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좀 드물어요. 바이두가 예. 이 지도가 발달됐거든. 그렇죠. 중국 지도. 그것도 제가 뒤에서 테슬라가 말씀. 네이버 지도 같은 어, 거를 바이두 바이두하고 지도에서요. 협력을 예, 근데 했었거든요. 어쨌건 지도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바이두가 500대 지금 우한에서 꽤 오랜 기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월 4일 날 중국 정부가 니오, BYD, 상해자동차를 포함한 9개 중국 자동차 업체들한테 레벨 3 자율주행을 도로에서 시행을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벨 2는 운전수가 어떻게 되건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돼요. 혹은 보고 있어야 되고 레벨 3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운전수가 개입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계속 예. 팔짱 끼고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간다 이거죠? 뭐 이게 특정 구간에서는. 네. 예, 근데 네, 이제 네. 그게 3, 4 그리고 5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레벨 3를 도로 단계에서 지금 승인을 해서 9개 업체가 한 것 또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도 좀 놀라운데 물론 중국 얘기입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 신차의 20%는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70%는 레벨 2, 3 같은 첨단 보조 주행 장치를 탑재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30년이 되면 중국 전체 차의 90%는 지금 테슬라급 이상의 자율주행이라든가 더 높은 성능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1년에 차가 몇 대나 팔릴까요? 근데 이 차량이 어마어마한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형성하고 학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설마 저 정도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8월 12일 날 로이터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같은 거 못 쓰잖아요. 예. 중국에서는 당연히 디디 출싱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근데 우한에 있는 지금 그 자율주행 승차 공유 운전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이거는 이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딴 데서 본 건데 2024년 4월 기준으로 우한에서 승차 공유를 신청한 건수 중에서 무인 택시를 이용한 비율이 이미 70%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운전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꽝이 되죠. 예. 지금 중국은 700만 명이 넘는 승차 공유 운전사들이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생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불만이 커 있고 이게 7월에 SNS 상위 검색어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 위협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에 상장된 운전학원 중에서 업체명은 굳이 좀 복잡해서 뺐는데 최근에 2019년 이래 강사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사람들이 이제 네, 운전 안 해도 안 쓰는 된다고 거예요.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업체들이 아까 중국의 바이두가 하는 게 아폴로 고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도요타의 지원을 받는 포니 AI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해 자동차라고 있는데 얘도 22년 1년 말부터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외신 쪽에 있는 것들은 좀 단편적이라 중국 내의 매체들 거를 제가 이렇게 좀 6월에서 8월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 내니까 좀 신뢰할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초반에 이거부터 안 하고 제가 외신부터 얘기를 드린 건데 여기 나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22년부터 우한과 충칭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2022년 말이지만 그럼 2022년 빼더라도 23, 24 거의 1년 반 이상을 실도로 주행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2023년 말이 됐을 때는 이미 전국 3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면허가 발급이 됐고요. 여기에 말하는 30개 도시는 어디 중소형 작은 도시가 아니라 베이징, 우한, 충칭을 상해 등을 포함한 중국 내 주요 대도시들이 포함된 30개입니다. 예. 그리고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자율주행을 도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곳은 20곳을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행을 넘어서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도시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허용하는 도로가 이미 2만 9천 킬로미터를 넘어서고 있어요.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예. 자율주행 면허를 현재 취득한 업체는 6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니 AI라고 하는 회사 도요타 지원받을 때 있잖아요. 얘는 북경, 상해, 광저우, 선전에서 현재 250대 로보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1, 2년 내 이거를 10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로보택시가 1000대를 넘어서면 BEP가 넘어설 거로 보고 있어요. 현재는 정부로부터의 막대한 보조금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를 빼고 200대의 로보트럭도 별도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보택시, 로보트럭 모두 합쳐서 레벨 4 단계입니다. 예. 레벨 4 단계에서는 사람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기사 없이 다닐 수 있다는 다닐 수 얘기잖아요. 있는 것들이 로보택시나 트럭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폴로고가 그 바이두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한에서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10km 운행을 하는데 4에서 16위안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공유택시라면 18에서 30위안을 받는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이걸 보니까 예. 하여튼 중국이 매우 열심히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예. 그리고 나라도 크고 전기차도 뭐 많으니까 인프라도 좋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보다 중국이 더 좋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아직 아까 모르죠. 그 방식이 예. 그 더듬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의 전봇대에 꽂혀 있는 뭐 그거하고 통신하는 거면 도와주는 방식이 있는 근데 거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더듬이 방식이 됐건 예. 이런 방식이 됐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단계면 레벨 3나 레벨 4잖아요. 예. 그 단계를 이미 실주행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실주행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 데는 사실상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한두 업체가 아니라 수십 개 업체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드-투-엔드 방식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를 내년부터 이 판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만 좀 마저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좀 봐야 돼서 예. 아까 아폴로 고우뿐 아니라 이런 회사들도 현재 자율주행 업체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 도로에서 실제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 저 자율주행하는 업체는 그냥 자율주행하는 차를 사다가 네. 시켜 하는 서비스 업체죠. 저 회사들이 지금은 서비스 업체죠.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예요, 중국에서? 6월 24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죠. 음. 화웨이가 모든 내부의 플랫폼, 거기 필요한 부품, 반도체까지 자기들이 다 생산을 해서 업체별로 턴키로 어떤 부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굴리거나 집계하는 거는 화웨이 차로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차가 2024년 연말이 되면 도로 내에서 실제 돌아다니는 게 50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4월 달에 화웨이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그 더듬이와 두뇌는 화웨이 거다. 많은 경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그때 제가 에이토라고 하는 업체를 얘기를 드렸고 예. 이러이러하면서 이게 전부 다 중국 관영 자동차 업체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이 화웨이에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업체별로 이렇게 어디는 요것만 공급하고 여기 하는데 전체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부터 플랫폼까지 이런 것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의 관영 업체들 위주로 하고 그때 세레스 그룹이라는 애가 이거를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8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BYD가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을 한 SUV 차를 도입한다고 얘기했어요. BYD는 그래도 중국 내에서 민간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큰 전기차 업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BYD는 자체 자율주행 투자를 이미 140억 달러 이상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때도 얘기되었지만 지금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 각자 자기네들이 그 시스템 가지고 하잖아요. 애플이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줄게 했더니 싫어 하고서 업체마다 다 따로 하는 거는 네.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렇다고 구글이나 애플이 그 자동차를 만들고 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다 해. 나머지 애들은 다 따라와. 심지어 중국의 관영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업계에서 거의 탑인 BYD도 이번 프리미엄 1000 모델을 화웨이 걸 했고 그리고 이 모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BYD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모델을 출시했다고 했는데 예. 그 모델이 이 화웨이하고 한 요 모델인 거예요. 저건 엔드 투 엔드네요, 말 그대로. 예. 더듬이 더듬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갔다 놓든 대한민국 서울로 오든 지가 알아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수준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지도 지원도 좀 받고 약간은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건 이런 방식을 BYD도 채택을 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개별 업체들이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각자 개발을 하면 업체들이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테슬라를 이길 수 없죠. 뿔뿔이 붙으면 테슬라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지난번에도 했지만 태양광에서 개별 업체들이 다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그리고 막대한 정책적 지원 등등이 깔린 거잖아요.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깔고 심지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는 야 닥쳐 그냥 다 화웨이 거 써. BYD? 너 이 새끼 어디 무슨 BYD야?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거 해. 이게 관영 기업까지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하고 그리고 그거 돌리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야 도로 막아 경찰들 다 앞에 서가지고 다 잘 지켜 불났어? 불났으면 그냥 불 난 거야 계속 돌려 사람 다쳤어? 야 그건 다쳤으면 그냥 둬 2년 3년 4년 데이터를 쌓이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이 늘어나고 최신 차량일수록 데이터를 더 많이 집계하겠죠.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중국 전체가 하나로 그런 식으로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 과연 다른 나라 자율주행이 이길 수 있을까요? 무서울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도로 실주행을 돌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22년 말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게 어디 테스트 단위가 아니라 북경시, 상해시, 우한시고 우한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유 차량의 70%를 그 약간 제한된 지역이지만 싸니까. 그리고 그렇게 돌리면 아무리 제한된 지역이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레벨이 다르죠. 데이터는 쌓이고 많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엔드투엔드 방식 안 되니까 안 돼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화웨이가 세레스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솔루션 만들고 관영 기업 업체들 몇 개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BYD도 가장 배터리 잘 만드는 데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상해 아까 BYD 니오 뭐뭐 레벨 3급 돌리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더듬이 방식이라 했을 때는 지리가 전혀 필요한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지리 좀 지원도 필요해요. 중국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에서 촬영하는 지리 데이터들을 미국으로 못 가져와요. 그 간첩법 문제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내에서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지가 데이터 모아서 할 수 있냐?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4월 29일, 요 4월 29일이 언제냐면 4월 아까 28일인가가 리창 총리 만난 시점이고 그때 자율주행에서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후에 바이두랑 협상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바이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지도처럼 중국 전역에 대한 바이두의 지도가 있고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한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꽤 오랫동안 운영한 업체거든요. 예. 그리고 얘네의 바이두의 지리 정보를 활용하고 바이두의 그러한 그 로봇 택시 경험을 해서 데이터를 공동으로 조정하고 현지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외국의 메이저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틀에서 지도 매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두랑 손잡고 가. 라는 틀을 만든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바이두하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파트너십을 했고 중국에서 자동되는 테슬라의 바이두 내비게이션 지도를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두와 테슬라의 사례는 앞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이 중국 진출의 전례가 될 수 있고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으로 와서 자율주행을 붙이고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에서도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같은 경우는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바이두를 이용하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몽땅 다 파웨이의 반도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시스템하고 파웨이는 그 수많은 업체들의 데이터를 한 군데서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증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어느 순간 절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만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복 불가능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뭐냐면 예, 말씀하십시오. 테슬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 출장 갔어요. 근데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 야 놀랬어. 우리도 열심히 해. 우리 중국도 들어가서 빨리 싸워야 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못한 게 뭐 데이터를 밖으로 빼내면 안 된다. 그런 규제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우리 막 돌아다니면서 중국 내 찍어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면 그 문제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미 화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어. 나름대로 중국식 방식으로. 그 전기차도 많아요. 근데 테슬라를 왜 갑자기 더 잘해야죠. 더. 중국이 더 잘하려고? 더. 왜냐하면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국에 들어올 때 외국 기업과 다르게 50대 50 합작 조건도 안 하고 끌고 왔잖아요. 예.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매우 잘하지만 테슬라의 전기차 기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중국 전기차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해외로 수출이 많이 되는 자동차가 됐고 공급망 플랫폼이 됐잖아요. 예.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중국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테슬라보다 잘하진 못하죠. 네. 그리고 현재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의 수집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싸울 준비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레벨 3도 가고 중간에 사람 죽거나 이런 건 다 국가에서 막아주면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준비가 딱 끝났는데 그냥 중국 내 업체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테슬라라고 하는 애를 더 붙여서 이 중국 전체의 자율주행 레벨을 확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파웨이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 와서 학습을 하고 돌리게 됐을 때 테슬라가 그걸 독자적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이두랑 같이 데이터를 하게 되면 예. 그 역량과 기술이라는 게 중국 내에서 녹아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 들어갔다가 중국에 폭스바겐한테 먹힐 수도 있어요.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많은 허들과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도로에서 대규모 자율주행을 이렇게 용인하는 데가 없어요. 예. 미국에서도 되게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하고 사고 나면 다 엎어지고 주행 크루즈도 엎어졌고 웨이모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수십여 개 업체들이 수년간 수만에서 수십만 킬로미터의 데이터들 저마다 다 쌓이고 집계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방식들을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준이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테슬라가 과연 중국을 진출하지 않고 지금 현재 또 뭐 바이든 정부하고 뭐 싸움이 있었고 뭐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여기서 1, 2년을 더 지연이 됐을 때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렇게 물량전으로 1, 2년 뒤에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자율주행이란 건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1, 2년 뒤면 싹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올해 초에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테슬라의 저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를 오래 본 주주 입장에서 테슬라 입장에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생기가 많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 사람은 강하게 싸울 일이 벌어졌을 때 전투력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사실은 싸움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테슬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위협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사실은 6월 달에도 말씀드린 세레스 그룹이 전기차로서 휘잡기 시작한 게 올해 초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실주행으로 성공을 하거나 어느 정도 나온 게 올해 좀 나왔다는 거고 BYD는 8월 달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022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우한이나 이런 데서 택시의 공유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올해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올해 급작스럽게 확 올라간 거예요.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이런 변화는 1, 2년이 되는 순간 확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전선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내에서의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변화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과 중국 내에서만 하니까 외국에서는 이걸 못 본 거죠, 잘.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초기 단계에서 불 나고 사람 다치고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하다가 이제 최근 미국 외신들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거 뭐 자율주행하면 택시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죠. 과연 택시만 필요한가요? 트럭은요? 광산에 들어가는 저런 트럭이나 이런 거는 자율주행. 예, 중국 자율주행은 여기 부분에서도 꽤 앞서가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중에 한 업체는 중국 택배회사한테 지금 자율주행 중장비 트럭 올해 400대 납품했다고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자율주행 대형 트럭 납품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중국 쪽 자료니까 걸러서 들을 필요 있지만 그리고 여기 회사도 2023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트럭 택시 성공을 했고 현재 지금 트럭을 납품하고 있는데 2명 중에서 1명만 있어도 된다. 저건 수출용이겠죠? 아니요. 현재 국내에서. 그러니까 예, 근데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죠. 중국이 저걸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게 결국은 인건비 따먹기인데 그렇죠. 드라이버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건데 자율주행은 여기 이제 보시면 사실 여기 이게 이콘이라고 하는 마이닝인데 이게 채굴 업체거든요. 이게 네. 90톤짜리 1000시간 현장 테스트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호주에도 현재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광산 이런 쪽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고 아까 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건 인민일보 영문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거라고 걸러서 들으셔도 돼요. 네. 8월 21일자 나온 거였다면 중국 자율주행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로 7월 31일 날 포니에이 아까 토요타하고 제휴받다 했죠. 싱가포르에서 지금 자율주행 택시 상업적 운행을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포니 AI는 그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 룩셈부르크, 사우디, UAE 등과 자율주행 파트너를 이미 한 글로벌 업체다. 한국은 제가 보니까 KG 모빌리언스하고 했고, 모빌리티. 예,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올해 3월에 했는데 유럽 전역에 확장을 하기 위한 테스트 버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3일 날 위라이드라고 하는 자율주행 회사는 싱가포르 공공도로에서 승객을 하는 레벨 4 단계 미니버스 노선을 이미 출시를 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했는데 중국, 미국, UAE 등 특히 UAE에서는 2만 건 이상을 현재 지금 자율주행 운행을 했고 싱가포르에서 운행 면허를 획득을 하고 올해 초에 이제 위생 차량
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나 이런 거 추가한 거를 하는 거를 최초로 할 거다. 그리고 중국은 잘 발달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와 전 세계적 수요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잘할 거다. 이제 여기서 이제 왠지 이게 옛날 전기차나 태양광하고 바꿔도 내용이 비슷하죠. 포니 AI는 아까 서비스 회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무슨 기술이 있어서 나가서 저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스템을 받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게 클라우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화웨이 기술을 갖고 나가는 거라고 화웨이인지 아닌지는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시스템은 어떤 거를 사서 구축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화웨이 거 아니면 없잖아요, 중국은 지금.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뭐 여러 업체들인데 지금 아까 말한 화웨이가 지금 그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기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했던 어쨌건 간에 업체가 실주행 데이터들이 저렇게 쌓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업체들이 싱가포르, 중동, 유럽 등지로 이미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진출이나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 자율주행 위시 이건 또 뭐 하는 회사인가 싶은데 얘도 홍콩에 진출하고 있고 홍콩 현지 공공기관이 이런 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홍콩이 중국의 자율주행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의 케이스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자율주행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꽤 많이 진출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해외 진출도 어느 정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택시 일부 영역을 넘어서서 상업용이라든가 꽤 많은 부분으로 진출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중국이 왜 이렇게 자율주행을 미룰까라는 얘기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하고 싶어요. 왜 미룰까요? 왜 밀까? 예. 모르겠습니다. 뭐 새로운 수출하기 좋은 이게 미래 그렇죠. 신성장 산업이니까 미래 그랬을 수 자동차 있죠. 산업이라고 예. 생각하겠죠. 근데 단순히 그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염탐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기업. 전쟁용으로 쓴다는 거죠. 군사용으로 군사용이요. 매우 중요하다. 예. 어떻게요? 네. 지금 미국이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예. 차세대 전쟁과 관련돼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2023년 국방부 네. 차관이 했던 리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리플리케이터라고 하는 게 복제기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 복제. 드론 같은 소형의 무한 복제기들을 왕창 만들어서 예. 이 물량전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서 무인 드론 수십 개, 수백만 개를 돌격해서 보낸다. 그리고 자율주행 트럭 이런 차량 관련돼서도 지금 국방혁신단이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6월 11일 날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을 경우에는 전방에 수많은 무인기들을 동원을 해서 다 지옥도로 만들어버릴 거다. 지옥도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무인기. 그렇죠. 무인기, 무인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이게 결국은 하나의 기술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거 이상을 넘어서서 이렇게 갈 수 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전시 상태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디펜스 원이라고 하는 안보 관련 언론 매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9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지금 자율주행차의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것들이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 이상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적어도 중국이나 미국 정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통으로 뺏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일 수도 있고 네. 혹은 그렇게라도 가서라도 빨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한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때 됐을 때 저기서 기술을 뺏길 거냐 안 뺏길 거냐에 대해서 과연 미국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그리고
중국이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벌리고 있을 때 지금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이 자율주행을 그냥 여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가지고 덮고서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고 적어도 자율주행 업계의 가장 선단에 있는 테슬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테슬라는 어쨌든 중국만큼 지금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니 혹시 내가 잡아먹히고 내 데이터가 중국에 좀 뺏기는 위험이 있더라도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실주행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저기밖에 없는 거죠. 왜 그림자 모드라고 해서 테슬라가 한다는 게 있잖아요. 뭐 그건데 내가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만 밑에서 자율주행 했다 치고 둘간을 비교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라면서요. 뭐 테슬라가. 사실 제가 AI 관련돼서는 뭐 전문가 아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데이터들 중에 사람이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자동으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하면 인공 모델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지금 논문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주행 사람이 직접 인적하지 않고 그냥 AI에 의해서 순수히 계속 만들어지는 걸로만 하면은 모델 자체가 계속 유지 가능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데이터를 빨리 확보하고 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좋게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요, 위기를 받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가야 오히려 더 레벨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봐요. 예. 누군가는 위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디스카운트 하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올해 여기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을 예. 거다. 그 그리고- 위기라는 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테슬라만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서 애플 아이폰처럼 그걸 전 세계에 판다. 뭐 그런 그런 거였잖아요. 거였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예. 전기차 위에 중저가 전기차도 많고 자동차도 좀 팔고 좀 이런 것도 하고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실제 예. 생산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되게 잘하고 있고요. 배터리도 잘하니까 배터리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일론 머스크는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자율주행 실패하고 나면 남들보다 차량 팔 수 있는 기회도 못 갖고 그러면 되겠니? 그 자율주행 그거 설마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당장 돈 되는 것부터 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길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는 분들한테는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 최근에 테슬라를 놓고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어요. 이게 과연 자율주행만 집중하는 테슬라가 맞는 것이냐, 배터리나 자동차 판매량을 좀 더 중저가 차량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낫냐. 근데 저는 지금은 자율주행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꼭 해야 된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중국으로부터 테슬라가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 수준까지 막 커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서 더 잘하지 않으면 먹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적어도 작년 말 올해 초 사이에 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아니죠. 중국에서 아까 말한 파웨이가 그 자동차를 자기 시스템을 해가지고 세레스가 출시된 게 1년 전 2년이에요. 아, 최근에 기술이 예, 그리고 빨라졌다는 거죠. 2022년 말에 우한하고 충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이 돌아다녔어요. 시범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1년 반, 2년 사이에 저렇게 30여 개 도시와 도로와 이렇게 무대기로 인허가를 해줄 줄은 몰랐죠. 뭐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죠.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매우 예. 그 유의할 텐데. 예. 근데 그게 그러면 중국의 그 방식이라는 건 중국 여기서 이제 개발된 기술로는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먹히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이죠? 말씀드려서 V2X에서 엔드10으로 이제 지금 간다고 하는 더듬이 거잖아요. 더듬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국 업체들끼리 해서는 그걸 못 간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치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한 큐에 공급할 수 있는 파웨이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화웨이 중심으로 만들어라. 네, 중국 그리고 정부가. 바이두의 기존의 지도만이 아닌 자율주행 지도를 쓰기 위해서는 그 지도를 또 약간 컨버팅하거나 막거나 해야 되는데 바이두도 우한에서 한 1, 2년 돌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 거예요. 진짜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가 중국에서 크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두 하나, 화웨이 하나, 뭐 BYD 하나를 놓고 보면은 다 테슬라보다 2%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몽땅 한 팀이라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 처음에 그 준비하셨던 자료 중에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 글로벌 타임즈에서 약간의 정부 입김이 강한 글로벌 타임즈에서 중국 EV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했다는 게 그런 의도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웰컴 우리 한번 그렇죠. 난 좋아 한번 그리고 와서 열심히 해봐.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을 키우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앞설 수 있어. 현대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노코멘트 아니, 하겠습니다. 등장을 못 하는데 이 판에서는 중국도 등장하고 테슬라도 등장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에는요. 어, 테슬라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어. 없어요. 아니 얼마 전에 폭스바겐도 없고 도요타는 아까 포니 AI 조금 있네요. 야 중국이 진짜 요즘 중국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굳이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갑자기. 저 중국 한 번도 가긴 갔지만 몇 년 전에 가고 저는 안 갔어요. 어허. 그래서 근데 그건 객관적으로 보면 네. 테슬라의 주가에는 호재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의 그렇죠. 업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율주행이 만약에 선도업체가 된다면 테슬라는 지금 주가의 10배가 간다고 봅니다. 심지어 상당 부분을 중국에 뺏겨도.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그 가치가 저는 상업화되면 그게 그리고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택시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건 예. 그 나라 그래, 나 그 이거 교통 보려서. 인프라를 좌지우지하고 완전히 다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 뭐 유럽, 코리아, 뭐 뉴질랜드 그 어디서도 자국 자동차 회사에게 오픈하지 않고 오로지 테슬라 자동차만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호주 정부님, 대한민국 정부님, 일본 정부님 이제 자율주행으로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할 때 어이구 그러마 고생했다 테슬라야라고 할 정부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미국은 할 거라고 봐요. 미국은 왜냐하면 테슬라니까. 미국은 아니,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사 문제하고도 연동이 돼요. 앞으로 모든 군대 시스템이 자율주행에 의해서 주도가 될 텐데 자율주행 택시에서 하는 데이터나 그 군대에서 쓰고 그 있는 기술이- 그거나 기술이.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언급은 안 했지만 아까 리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라든가 미국 정부의 데이터들을 보면 자율주행 차량의 데이터가 과연 이거하고 다르지 않고 그 최근에 미국이 훈련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걔들 자율주행 지금 선박도 있어요. 자율주행 잠수함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걸 많이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주행 데이터를 쌓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주행 데이터 쌓아봐야 도로에서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매일 수시간씩 돌아다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물론 이거하고 전투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런데 이거에서 이만큼 올라간 애하고 그거에 특화된 요기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느 단계에 가서는 서로 호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인공 모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시각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거잖아요. 인간이나 되니까 바퀴 육상과 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연 그대로 두면 아까 미국이 말한 리플리케이션 전략 이거 다 망가져요. 그럼 미국도 가야죠. 예. 그럼 자 미국이 가면 유럽은 그냥 있을까요? 중동은 그대로 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옛날 일본 IT 스마트폰 꼴이 되는 거죠.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몽땅 해야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올 연말에서 내년 초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테슬라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하고 중국이 출시하고 하면서 테슬라와 중국이 어떤 수준인지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인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안 하면 자동차 산업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만이 아니라 운수나 해운, 항공까지도 역용이 될 수 있어요. 약간 AI 느낌이네. AI 느낌. 예. 다 AI 하는데 넌 뭐하니?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AI를 언어 기반 AI가 아니라 시각과 이런 것들 위치 기반을 하는 AI예요. 근데 이 AI를 안 하고 이 막대한 거를 포기하고서 과연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나요? 지금은 그게 명료하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중국이란 저 괴물이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데 더군다나 자율주행, 태양광, 철강을 다 해먹었는데 그럼 이제 이것도 넘길 수 있나요? 자율주행 산업을 넘기고 갈 수 있나요? 그게 아마 안 되지. 올 연말 내년 초에 전 세계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세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네요.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확 밀려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서비스, 구글 같은 서비스라면 야 그냥 구글 쓰지 뭐 매번 만드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면 자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 개발하세요. 테슬라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장벽치고 할 거고 유럽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원래 테슬라의 주가를 밸류에이션 할 때 먼저 앞서 나가서 그 만들어낸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최소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옵션은 테슬라가 석권할 거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밸류에이션에 넣었는데 이게 다 시나리오 달라지는 거잖아요. 중국이요. 예. 왜 테슬라를 중국 내에서 허용을 하게 했을까요? 자기네 회사들 그 개발하는데 이미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있잖아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네. 예. 그러면 음. 여기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더 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과 테슬라를 뺀 나머지 나라에서 중국과 테슬라를 빼고 자율주행을 자기들끼리 해서 여기 쫓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국을 쓸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중국 기업을 이제 자율주행 회사들이 능력이 되니까 매기가 된다고 중국 기업을 미국에다 풀 수 있나요? 그 말은 그래서 테슬라가 그 기술을 현대차한테도 넘겨주고 쌍용차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넘겨주도록 해서 데이터 컨트롤은 한국은 네이버가 하고 중국은 바이두가 하고 일본은 누구죠? 거기 소프트뱅크 어디서 하는? 이번에 네이버한테 최고지했던 그 회사. 각자 거기서 데이터 관리는 하도록 해야 테슬라 기술이 들어오지. 제 말씀은 그게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테슬라가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지, 라이센스 아웃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부차적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이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고 기하급수적 성장이고 빠르게 증가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야지 하드웨어처럼 돈 때려 박는다고 시간을 1년, 2년 지나간 다음에 뒤에 해서 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선점하고 가느냐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앞서 있으면 후발 업체는 그냥 그걸 빼고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다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와서. 저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몇 번 물어봤는데 빈틈이 없는데 사다 써야 되나? 이게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도 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 참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 그렇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야 중국 아니 얼마 전에도 어떤 외신에서 포드 CEO가 중국에 한번 갔다 와서 쇼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포드 CEO는 쇼크를 먹었다. 그게 제목이야. 그래서 갔다 왔는데 중국의 자동차 산업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익히 들었으나 중국에 한번 갔다 왔더니 놀래가지고 와서 그냥 난리를 쳤다 회사 와서. 근데 사실은 그런 전기차 기사가 있거든요. 생산이나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미 중국이 전 세계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사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생산 부분인지 자율주행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이 아닌 순수 전기차 생산 영역과 배터리 부분은 이미 중국은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망한 거고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차가 몇 년 전부터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표로 일단 중국 먼저 다녀옵니다. 백종원 다 기자 백종원 기자 보내라고 난리 났어요. 백종원 기자 가면 중국인들 다 알아서 만나고 올 거다. 좀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좀 가겠습니다. 너는 못 믿겠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 예, 잘 들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고 그래 그렇게. 와, 중국은 진짜 무섭네요. 뭐 하면 워낙 단결해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테슬라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뭐 풀 SD 그거 한다고 하니까 FSD. FSD 그거 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이길 것 같지. 근데 막상 해보면 모를 걸 이런 중국 그 관료의 코멘트가 있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그걸 보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자신감 이렇게 역시 중국 애들은 그냥 대국적 마인드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내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년까지 또 중국은 데이터를 얼마나 쌓고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중국 건 중국에 잘 하겠죠. 예. 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